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스크 크고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된다.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 머스크 vs 트럼프도 먹지 못한 미국 주식의 질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경쟁 치열입니다. 자, 머스크랑 트럼프의 싸움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죠. 한때는 하루라도 못 보면은 못 죽는 사이에서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의 사이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말이 다 틀립니다. 일단 지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고 엄청나게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법안 있죠.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트럼프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기념비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웬만하면 그때까지 통과시켜 놓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머스크는 대놓고 크고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양립할 수 없다.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얇고 아름다운 것을 하면 그나마 차선이다라는 지금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얘기를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하는데, 왜냐하면 머스크가 선거운동 기간부터 계속 함께했고 취임 초부터 핵심 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왜 그거 몰랐느냐, 이제 와서 이러냐 하는데, 머스크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나도 자고 있는데 몰래 통과가 됐다. 나는 그런 법안이 내용이 그런 건지도 알지도 못했고 한 페이지도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건 뭐 어떻게 판가름할 수가 없죠.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도대체 대중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너무나 말이 다르니까요. 앨런 머스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장하는데 머스크는 본 적이 없다니까. 도대체 같은 글을 본 건지 아니면 두 개의 무슨 서류가 존재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서로가 위협을 하고 있죠. 나사가 그동안 일을 안 해가지고, 사실 나사가 일을 안 했다기보다 지금 일반적인 삶이 바쁘고 지금 현재의 무기 개발이 바쁘지, 옛날에 달나라를 먼저 하고 화성을 먼저 하고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 때의 시대와는 달라졌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사가 뭐 그런 거는 일단 저게 해놓은 거잖아요. 러시아가 패망을 하면서. 러시아 뭐 약간 지금은 다시 힘이 세지는 것 같지만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나사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일을 하다 보니 존재감이 커졌죠. 근데 또 스페이스X는 정부랑 계약을 또 많이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부랑 계약을 다 잘라버리겠다. 그럼 머스크는 아이 잘라봐라. 우리의 지금 영향력이 얼마나인데 나사가 우리의 영향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또 제프 베조스가 설립했던 블루 오리진을 지금 뭐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죠? 한때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모든 요소가 지금은 어떤 최악의 서로에게 이제 그 발을 미루는 어떤 핑계거리가 되고 있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게 인생사이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추악한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이게 우리 삶의 나의 가정의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인데도 이렇게 끔찍합니다. 저게 우리 가정의 일이면 정말 끔찍하겠죠. 어쨌든 간에 머스크랑 트럼프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 주식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1.90%, 이거 코스피군요. 다우지수가 지금 1.05% 지금 올랐죠. 자, 다우지수 지금 보겠습니다. 세일스포스가 2.76%로 1등을 차지했네요. 아마존도 2.7이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요즘에, 그렇죠?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걸 다 회복하기는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씩 밑바닥에서 그래도 하락세는 좀 멈춘 것 같아요. 자, 쉐브론, 시스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머크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요. 세일스포스가 1등을 기록했네요. CRM이라고 고객 관계 관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업체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1.20, 4대 지수 중에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은 2204.58, 2024년도 12월 달에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양봉이고요. 자, 뭐 트럼프는 이런 와중에도 봐라. 주가 잘 나가지 않느냐. 주가 다 회복했고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곧 월가가 한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 지표, 고용지표도 마찬가지죠. 고용지표에서 또 이제 약간 바이든 정부를 돌려서
좀 비난한 거죠. 바이든 정부 때 비농업 취업자 수가 는 게 정부의 그쪽 그런 거 늘릴 수 있잖아요. 일부러. 마사지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정부의 인력이 늘어난 게 없다. 민간의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 긍정적이다. 시장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는 하드 데이터가 지금 좋게 나오고 주가가 지금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으니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세 법안도 결국 상원을 통과할 것이고 물론 뭐 머스크는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죠. 내가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안 도와줬으면 지금 상원이 뒤바뀌었다 이거예요. 지금 공화당 우위잖아요. 하원 상원도. 그것도 다 나의 덕이라는 거죠. 내가 선거운동 때 안 뛰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트럼프도 너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대부분 또 그 걸쳐 있다는 거. 정부와의 계약에 걸쳐 있고 물론 그 영향력이 커서 정부가 확 내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에 많이 걸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우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팔란티어의 지금 CEO, 그 카프 CEO 말고 창업자, 틸 창업자도 옛날에 일찌감치 그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머스크랑 지금 이 트럼프의 싸움이 불거지자 그날 팔란티어도 급락했었거든요. 팔란티어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확 했고 이 지금 테슬라도 조금 반등은 하긴 했어요. 테슬라는 물론 떨어진 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적긴 했습니다. 자, 나스닥 그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또 올라 있죠. 팔란티어가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130달러 근처인데 지금 벌써 섣부른 그 언론에서는 $1,000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00달러거든요. 자, 왜냐하면 천비디아도 그렇고 $1,000를 간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너무 한 주당 $1,000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기업 가치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당 우리나라 돈으로 해봅시다. 한 주당 100만 원짜리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아모레도 그렇고 100만 원 하던 게 예를 들어 반토막을 해서 50만 원으로 내린다. 그러면 약간 싸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도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그랬잖아요. 200~300만 원짜리를 5~6만 원에 하니까 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싸 보이는 거지 기업 가치가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싸 보이고 한 주당 5만 원이라고 하니까 소액주주들이 살 수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그런 효과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서 오르는. 엔비디아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천비디아를 가니까 액면 분할해갖고 또 지금 소액주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그 힘으로 또 오르는. 팔란티어도 또 뭐 그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환호가 있어요. 환호는 지금 벌써 뭐 국방부를 뭐 필두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려는 그거죠. 다 장악을 했으니까 뭐 중국처럼 우리의 이 모든 정보를 빼가는 거 아니냐, 인공지능들이. 나중에 인공지능이 아예 우리 인간들이 지배를 당해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팔란티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정보를 얻다가 막 활용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꿔 말하면은 영향력 자체가 크고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은 팩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어제도 또 거의 7% 가까이 급등했어요, 지금. 쇼피파이도 6.07이죠. 마벨 테크놀로지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3.67% 정도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총알하고 불리우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올랐죠. 각 분야에 뭐 인공지능 쪽에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칩이든 하드웨어 쪽이든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이든 아니면은 그 테슬라 같은 이런 자동차 업체인데 인공지능 업체랑 바리거친 업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올랐습니다. 자, S&P 500. S&P 500은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네요. 6,000이라는 마디 지수대를 돌파시켰습니다. 6,016.87을 장중에 찍었고요. 종가로도 6,000선을 지켜내는 아주 의미 깊은 포인트가 나왔어요. 6,000.36. 그렇죠? 6,000 어쨌든 간에 앞자리가 5에서 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월봉에서 이것도 6,147.43, 2025년도 2월 달에 최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고요. 만약에 이 최고가가 가는 날 아마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는 바로 이 소식을 올리거나 캡처해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라고 우리나라의 지수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누구 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분명히 또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 하지 못한 거 내가 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럴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S&P 500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섰네요. 둘이 상당히 치열하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지지 않았습니다. 비중이 6.24고요. 엔비디아는 6.17 거의 비슷하네요. 애플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5.44로. 자, 아마존은 4.05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애플이 계속 떨어지고 아마존이 오른다면 또 저 3, 4위 차이가 또 좁혀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6위까지 다 올랐어요. 7위까지 다 오르고 브로드컴이 지금 5%가 빠진 게 조금 그쵸 튀네요. 혼자. 자, 브로드컴은 약간 그림자 전략이거든요. 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장을. 인공지능 시장을 이끄는데 브로드컴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칩은 정말 비싸요. 성능은 확실히 뛰어난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지배력을 와해시키고자 구글이나 메타, 테슬라도 그렇고 자체 칩을 개발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쿠다라는 생태계로 또 개발자들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 성능도 지금 너무 뛰어나서 따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구글, 메타,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 칩 설계를 이제 브로드컴이 담당을 해서 엔비디아의 그림자 전략으로 따라가면서 조금 모자르지만 그림자는 어쨌든 따라가잖아요. 그런 전략인데 아직도 간극은 꽤 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7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에서 만약에 허약한 애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브로드컴이 1순위. 그것도 약간 그림자 느낌이잖아요. 그림자 전략이에요. 근데 어저께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 날 5%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4% 올랐습니다. 다른 지수에 비해 상승폭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2024년도 7월 달에 5,931.83, 6,000이라는 마디지수대를 바로 앞에 놓고 거기서 무너졌거든요. 무너져가지고 거의 지금 4,000 초반을 갔다 왔어요. 4,129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5,000선을 회복해 놓은 모습이죠. 5,038.06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아까 나스닥에 상승률 상위에 있던 마벨 테크놀로지 여기도 있죠.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약간 그림자 전략이에요.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뒷부분을 쫓아가면서 인공지능의 낙수 효과를 먹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칩들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4.50 급등했고요. 테라다인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4.27 올랐네요. 그다음에 ARM 홀딩스는 2.75로 좀 상승폭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다우지수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일스포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CRM, 고객관계관리라고 했죠. 고객관계관리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쓰는데 지금 보니까 로비눔 마켓츠에 지금 CB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해가지고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그중에 세일스포스라던가 옥타,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게 선호되고 있다. 여기도 비슷하죠. 마블 테크놀로지는 항상 그림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산업적인 면에서도 그림자 전략인데 그게 그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돼요. 투자자들한테도 적용이 돼. 기업가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에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하자. 이런 입장에서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를 따라잡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엔비디아를 팔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부침을 겪을 때 마벨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을 매수하는 이런 것이 기업가나 투자가나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은 오늘 도요타 자동차가 0.02 마이너스입니다. 대신에 소니가 요즘에 계속 잘 나가죠. 1.10이고요. 리크루트 홀딩스가 3.19 오르고 있습니다. 자, 대만을 보겠습니다. 대만 TSMC가 오늘 1.01로 오르면서 1,000 대만 달러를 돌파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우리나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76 급등하고 있습니다. 와, 2,900에 다가섰네요. 자, 지금 일단 새로운 정보가 들어선 다음에 주가가 갭상승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갭상승이 나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0.81% 지금 오르고 있고요. 자, 벌써 또 3천억 원이 들어오군요. 이틀 연속 1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고요. 3천억 원이 지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면 6천억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렇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또 워낙 강세잖아요. 가만히 갖고 있어서 주가가 안 올라도 그냥 워낙 차익이 나요. 거기다가 주가 수익까지 나면은 돈이 또 들어오죠. 지금 계속 선순환입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16위 현대모비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테인먼트랑 SM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전자화폐 관련 섹터가 12.53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무려 상한가 종목이 4개입니다. 다날, 카카오페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헥토파이낸셜까지 상한가 4개가 진입되고 있고요. 헥토파이낸셜 상한가 간 거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화폐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여당의 이 당대표 후보 입에서 나왔어요. 서영교 의원. 거기서 나왔는데 지역 화폐를 옛날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보시면 어떻게 지급할지 유추가 되시죠? 그냥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지역 화폐로 줘서 그 안에서만 일정 기간 내에 3개월 안에 소비되게 만드는 그게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헥토파이낸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바로 제로페이의 서비스라는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페이의 서비스라는 업체를 비롯하여 지역 화폐로 나갈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 코나이를 비롯하여 이런 종목들이 이번 정권,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돈의 이름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 가칭 아마 전국민 재난지원금일 거예요.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 주식들에게는 어떤 개념일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주식에겐 수익금이네.